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사전투표가 벌써 끝이 났고요.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전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본투표를 꼭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총선은 다른 어떤 총선보다도 의미가 큽니다. 딴 거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문재인 때 같은 것도 물론 이제 뭐 마팅이가 있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 19대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도 이념을 가지고 서로 뭐 싸웠던 기억이 얼핏 남아 있습니다. 흐릿하긴 하지만 얼핏 남아 있죠. 어디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복지를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다, 복지라고 하는 건 선택적으로 할 것이야, 이거를 제가 그때 막 토론하고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야, 어떻게 보편적 복지 같은 거는 진짜 순진한 얘기하고 있냐, 이 좌파 애들 같은 거는 진짜 이 현실성에 떨어진다라고 비판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뭐 선택적 복지 할 것이냐, 보편적 복지 할 것이냐, 그럼 무상급식 할 것이냐, 이런 식의 막 토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양심은 있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인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치인들이 양심이라는 건 있었어요. 기소가 되면은 선거를 포기한다. 기소가 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 못하는 것이다. 뭐 기소만 돼도 국회의원을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치로 튀어나와가지고 비사법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뭐다 이따위 소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무상급식 그 얘기 나왔을 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대학생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어떤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이념을 가지고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량품 그 자체입니다. 사회에 내놓더라도 불량품인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라 해서 국회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얘네들은 재활용도 안 되고 진작에 폐기 처분을 해버렸어야 되는 인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최소한 다시 정상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튼다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중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이라고 한다면 몇 사람 꼽을 수가 있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세 사람 정도가 진짜 대표적이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시기에서 조국과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지영 작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뭔가 좀 이상해졌다, 내가 뭔가 쉬인 사람 같이 조국에 대해 가지고 한 말을 믿었다, 죄송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용기가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설쳐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바로 이원종 씨인데, 이원종 씨가 이제 그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에 구마적으로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야인시대 그 봤던 게 다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구마적을 보면서 이원종 씨를 보면서 진짜 구마적인 줄 알았어. 무슨 뭐 깡패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 싱크로율이 좋은지, 뭐 연기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싱크로율이 높아가지고 진짜 막 구마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알고 봤더니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했던 얘기가 뭐냐?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이거 뭐 유세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끔 답답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땡땡아, 뭐 이 색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아이고 이 땡땡아, 너 또 사기 당했냐? 그것도 모르냐? 한 번 사기 당했는데 또 어떻게 사기를 당하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면서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기 당한 사람도 욕하고 막 그러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놈이 문제다, 이렇게만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도 국민의힘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상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그 연예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연예인들을 속인, 그 거짓말을 친, 사기를 친 윤석열과 한동훈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거죠. 아이고 이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나이를 그렇게나 처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가가지고 진짜 막 정신 차리라고 한다면 그냥 막 꿀밤이라도 막 때려줄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워낙에 이재명이 사기를 친 게 많으니까 어록만 하더라도 막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고 도덕적인 것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우리가 사기치는 인간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가늠조차도 안 되는데 또 최근에 이원종 씨가
같이 앉아있는 장소에서 이재명이가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보니까 자, 이재명이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놨어요. 뭐 선거 유세가 끝나고 난 뒤에 단체 회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양 밥 마실 후에 삼겹살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삼겹살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옆에 지금 이원종이랑 같이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지금 보시면은 삼겹살이 어떻게 된 게 석쇠에다가 구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고기 우리가 뭐 한두 번 먹어봤습니까? 석쇠에다가 굽는 거는 일반적으로 뭘 굽는 거예요? 뭐 갈비가 됐거나 아니면 무슨 뭐 소고기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석쇠에서 굽지. 누가 뭐 삼겹살을 갖다 석쇠에서 굽니까? 그건 뭐 다 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영상을 보니까 옳다구나. 이 가게가 어떤 가게였던 거예요? 삼겹살 전문집이 아니라 토종 한우 전문집이라고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그 지금 테이블 위에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원종이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정확하게 메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삼겹살이 아니라 한우가 지금 저렇게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자들이 이제 또 팩트체크를 해봤나 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배우 이원종과 함께 착석했다. 테이블에는 뭐가 놓여져 있었다? 한우가 놓여져 있었다.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우가 그냥 이건 무슨 뭐 예수님의 기적같이 물이 그냥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우가 돼지고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비교할 게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게 무슨 뭐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우를 내놓고 한우를 지금 먹고 있는데 한우 전문집에서 한우를 지금 먹고 있는데 제명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우를 돼지고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원종 씨가 바로 옆에 지금 앉아 있으니까 이원종 씨가 대답해 보세요. 옆에서 같이 처먹고 있었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은 것인지 한우를 먹은 것인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거. 돼지고기를 먹었다. 한우를 그냥 잡혀놓고 선거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한우를 먹고 놓고 뭔가 이게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컵라면으로 지금 끼니를 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유할 정도인데 지는만 시간이 지금만 남아 도는 것인지 개항을 그냥 그거 뭐 내가 뭐 젓가락만 꽂아놔도 이기는 지역인데라고 생각해서 여유가 넘치는 것인지 소고기를 처먹었다라고 하는 게 들키면은 뭔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돼지고기를 올렸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소민 코스프레 하는 것이 그 뭡니까 그거 무슨 뭐 동상이모인가 뭔가 하는 그 예능 프로 같은데도 김혜경이랑 이재명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가구 봐봐라 이거 막 오래됐다 에어컨 이거 봐봐라 막 수십 년이 돼가지고 막 고쳐가지고 써야 된다 밥도 그냥 막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 내와라라고 하는 게 방송에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우리 이재명은 소금을 퍼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고급 샌드위치, 과일까지 곁들여가지고 고급 샌드위치와 과일을 지 돈도 아니고 법카로 먹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의 수준인 것이고 이게 지금 이원종 씨가 지지하는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누가 사기를 치는 겁니까? 사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또 뭐라고 하냐. 입틀막에 부족해가지고 파틀막까지 하나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번에 선관위가 뭐 그것도 뭐 화제거리라고 하면 화제거리일 텐데 대파를 정치적인 의사표시 목적으로 갖고 온 경우에 대파를 투표소 밖에 적당한 장소에다 보관하고 난 뒤에 투표소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막 길길이 날뛰는 것이고 민주당도 날뛰고 지금 막 조국도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대파 그 논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선관위가 하다가 파조차도 지금 뭐 투표장으로 못 들고 오게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지금 파틀막이다라고 지금 설쳐되는 것인데 애당초 대파 논란이 뭐였어요? 사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파가 875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875원인 것이 아니라 2,000원 넘는 거 알고 있지만 875원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 가격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대파 가격이 875원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그런 식으로 떠벌리고 댕기면은 그거야말로 선동이고 그거야말로 사기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도 마찬가지로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선관위가 하다가 파 들고 오는 것까지 그렇게 앞에다가 두라고 하냐? 이거 좀 이상한데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 애당초 선관위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질문한 거예요.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정부에 항의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청관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항의하기 위해서 대파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미친 선관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항의하겠다라고 한다면 팔을 못 들고 간다. 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팔을 뭐 장보고 난 뒤에 파가 들어가 있다는 그건 그냥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근데 뭐 선관위 그 뭐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팔을 막 흔들어 막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제지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조국도 튀어나와 가지고 대파가 안 된다는 선관위 진짜 얍실하다. 얘는 왜 자꾸 허구한날 자꾸 이렇게 사투리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재명이도 뭐 선관위가 뭐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 이원종 씨가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지금 사기를 치는 것인지. 그 나이 먹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맨날 연예인으로 살았으면은. 모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뭘 하셔라. 가만히나 있으라. 그러면 반이라도 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